안녕하세요. 컬서 코드 에디터, 최신 1.0 릴리스 체인지 로그를 보내주셨네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이 내용 한번 같이 보면서 이게 당신의 코딩 경험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좀 주목할 만한 기능들, 또 그 의미 같은 거를 한번 파헤쳐보죠.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는 거죠. 네, 이번 컬서 1.0 업데이트는 뭐랄까, 꽤 흥미로운 기능들이 많더라고요. 보내주신 체인지 로그를 보니까 단순히 코드 짜는 걸 넘어서 개발 과정 전반에 AI를 좀 더 깊숙이 넣으려는 그런 의지가 보여요. 오, 특히 자동 코드 리뷰 기능이나 원격 개발 환경, 그리고 데이터 과학 지원 강화 같은 게 눈에 띄네요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그 버그밭, 이것부터 시작해 볼까요? 풀 리퀘스트, PR의 버그를 자동으로 찾아준다. 이거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매력적인데요. 그렇죠. GitHub 오프멘트에 픽신 컬서 버튼까지 딱 있다니 정말 편리해 보이긴 해요. 근데 혹시 이게 너무 편리함에 의존하게 돼서 개발자 스스로 좀 미묘한 오류 찾아내는 능력이랄까? 그런 게 약해질 우려는 없을까요? 아, 네.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인데요. 이 버그밭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버그를 찾아냈는지 체인지록에 상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. 그렇군요. 근데 아마도 좀 명확한 실수나 아니면 일반적인 패턴 같은 걸 잡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중요한 건 이게 인간 리뷰어를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요. 다 대체는 아니고. 네, 좀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줘서 개발자가 더 중요한 로직 검토에 집중할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보조 도구로 활용될 때 가장 효과적일 거라는 거죠. 픽싱 커서 버튼, 이것도 개발 흐름을 끊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이고요. 네, 그 흐름이 중요하죠. 그럼 개발 환경 자체의 유연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요. 그 백그라운드 에이전트, 이게 정식 출시됐다는 게 좀 의미 있어 보이는데요. 아, 네, 맞습니다. 이제 그 프라이버시 모드 사용자 빼고는 모든 사용자가 Shift 플러스 2나 컨트롤 플러스 2 같은 단축키로 원격 코딩 환경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거군요. 네네.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하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인데, 근데 이런 원격 에이전트 방식은 약간 그 보안 문제라던가 응답 속도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쓰일 수도 있겠어요. 맞아요. 보안하고 성능, 이게 원격 개발 환경에서는 정말 핵심 고려 사항이죠. 체인지 로그가 이 에이전트의 구체적인 아키텍처나 보안 조치 이런 걸 상세히 설명하진 않아요. 네. 근데 정식 출시를 했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나 사용성은 확보했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? 그리고 프라이버시 모드 지원이 곧 추가된다는 점도 좀 주목할 부분이고요. 아, 곧 되는군요. 네, 사용 편의성이랑 보안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았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데이터 과학 작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주피터 노트북 지원 강화 소식이 반가울 것 같네요. 그렇죠. AI 에이전트가 여러 셀을 직접 생성하고 편집까지 할 수 있게 됐다니, 와, 이거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나 실험 과정에서 좀 막힐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. 진짜 옆에 똑똑한 조수가 딱 생긴 느낌. 네, 맞습니다. 특히 데이터 탐색하거나 시각화 코드 같은 거 반복적으로 작성해야 할 때, 그럴 때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. 네네. 다만 좀 아쉬운 건 초기에는 그 소넷 모델, 그러니까 엔트로피사의 AI 모델 중 하나에서만 지원된다는 점이에요. 특정 모델만요? 네, 왜 특정 모델만 지원하는지 아니면 어느 수준까지 복잡한 셀 수정이 가능한지 이런 정보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데이터과 워크플로우에 AI를 통합하려는 방향성 자체는 되게 분명해 보입니다. 메모리 기능도 흥미롭네요. 이게 베타 딱지가 붙어있긴 한데 대화 내용을 프로젝트별로 기억했다가 나중에 활용한다. 이 개념 자체가 AI하고 협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마치 AI가 당신의 프로젝트 맥락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AI가 단순히 명령어에만 반응하는 걸 넘어서 이전 대화나 작업 내용을 기억하고 활용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해요. 이 메모리가 기술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개인화되고 효율적인 AI 지원을 가능하게 할 잠재력이 있죠. 그렇죠. 물론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으니 프라이버시 설정이 중요해지겠고요. 그 외에도 MCP 서버 원클릭 설치라든지 오아스 지원,
아니면 채팅 내에서 머메이드 다이어그램 렌더링 같은 편의 기능 개선도 눈에 띄더라고요. 확실히 체인지 로그만 봐서는 각 기능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기술적인 깊이까지 알기는 좀 어렵네요. 버그봇의 버그 탐지 로직이라든지 에이전트 아키텍처, PDF 파싱 개선의 세부 사항 같은 거요. 궁금해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온다는 게 AI 코딩 도우미가 점점 더 복잡하고 강력한 기능을 갖춰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. 그렇군요. 그리고 팀 관리자를 위한 기능 강화들, 프라이버시 모드 비활성화 옵션이나 애드민 API 같은 것들도 커서가 이제 개인 개발자를 넘어서 팀 단위 협업 환경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죠. 네, 종합해보면 이번 커서 1.0은 자동화된 코드 품질 관리, 또 유연한 개발 환경 접근성, 강화된 데이터 과학 지원, 그리고 AI의 기억력 같은 걸 통해서 개발 생산성을 좀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특히 그 백그라운드 에이전트하고 주피터 통합은 많은 사용자분들께 정말 즉각적인 편의를 제공할 걸로 기대가 돼요. AI가 단순히 코드 생성만 하는 게 아니라 개발 라이프 사이클 곳곳에 이렇게 스며드는 추세를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AI와의 협업이 정말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. AI가 당신의 작업 내용이나 대화 패턴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당신과 AI 사이의 가장 이상적인 협업 관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흥미로운 질문이네요. 네. AI의 기억이 당신의 창의성을 돕는 최적의 지점은 어디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